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의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께서 황윤희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제청이 있으십니까? 네, 정철수 의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주실 의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윤희 의원님을 본의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윤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 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윤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본인을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추천합니다. 네, 최승혁 위원님께서 박근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이관실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근배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근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성과 평가를 반영한 효율적 재정 관리,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추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 사항을 3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규 사업 부서별 예산 편성 한도제 운영입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각 부서별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의 한도액을 전체 1조 800억 규모 내로 배정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이나 계속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심도 있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사전 심의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금 본 예산을 편성하는 중입니다. 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를 통해 4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중단, 36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4쪽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25년에는 정기총회 개최, 보조금 지원, 동북권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공공의대 유치 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5쪽 미래로 나아가는 안성형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였고 캠페인, 직원 대상 인구 교육 등 인구 문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생활인구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안성시민 플랫폼 구축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성시민 제도인 안성온 시민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조 계속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 재고입니다. 25년 8월 말 기준 이행률은 69.6%이며 26년 6월에는 78.4%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완료 공약의 대부분은 대규모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건립, 조성 등 임기 외의 완료 사업으로 공약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간 전문가를 통한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 문화도시, 호수관광 등 40여 개 사업 대상으로 99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자문과 협업, 또 부서 간의 논의가 보다 나은 공공정책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우수 정책 사례 혁신 투어입니다. 25년은 브라질 꾸리찌바를 사례 도시로 하여 5회에 걸친 분야별 세미나로 혁신 투어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세미나와 현장 투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11쪽 지속가능 발전 안성을 위한 추진 실적 평가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23년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24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과제들을 이행 중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이행 결과를 26년도에 평가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 발전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안성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도록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는 물론 지표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의회와의 정담회에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7월에는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시 실무자들과 환경부 설득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정책협의체 회의와 토론회 등 논의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역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도 의원과 국회의원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13쪽 안성도시공사 설립입니다. 필요한 행정 절차는 시의원님들께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 내용이나 설립 방향, 또 그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실적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와 시정 업무
시정 업무 및 외부 평가와 관련된 지표 확대 등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사업인 혁신 팀플 오디션입니다. 25년에는 혁신 팀플 오디션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위원 9명을 포함 총 83명이 25개의 팀을 이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연초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기나 걸림돌들도 있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천력 있고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주시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전략에서는 2026년도 지금 예산 짜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인 세입은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지금 전체 세입을 작게 잡은 거는 저희가 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난해에는 이제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출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네. 네. 지금 본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기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수가 일단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 사업들도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정을 할 때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일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들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신규 사업들은 일몰 사업을 이제 자꾸 발굴을 하면서 전체 실링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본 예산의 편성의 기준은 줄이는 것이 기준인가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사실 없애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대상자가 수혜자가 대부분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뭐 크던 작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받던 거를 받지 않으면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없애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은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고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숫자를 어떻게 맞추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철학으로 26년도를 바라보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겠고 이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혹시 전략에서 주시는 게 있는가 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다시 얘기를 드리면 각 과에서 지금 실링제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실링제를 주게 되면 각 과의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겠고 그중에 이제 본인들이 추진할 게 있고 추진 못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 무언가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어떤 과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겁니까? 그거를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내용이 없이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략에서 다 확인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지금 치열하게 거의 전쟁의 수준에 가깝게 사업 하나하나를 지금 예산팀하고 사업 부서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계적이라는 말씀은 실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계적이라고 이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실링이라는 내용 안에는 숫자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수혜라든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 협업 체계 구축인데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범도민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들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게 이게 어떻게든 이제 안성에서 시작을 해서 범시민 범도민 활동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계시는 회원분들이 안성분이시단 말입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서명 운동이 좀 위주가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뭔가를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거 말고 우리 전략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서포트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범시민 운동이 그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그 공공의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범시민 그러니까 그 공감대를 이제 넓히고 홍보를 하고 이게 이제 주 목적으로 결성이 된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 원래의 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공공의대 설립은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있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도 올해 안에 근거 법령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작이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추진을 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경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서명 운동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홍보하는 거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서명 운동 그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맞게 저희가 물론 특별법도 이제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특별법은 그 소위원회에서 지금 좀 멈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네,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네.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좀 네.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안성만으로 될 것이냐? 저는 평택시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네네, 하나인데요. 네. 더더군다나 한경국립대가 지금 복지대가 이제 같이 네. 흡수가 되면서 한경국립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평택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부분도 그 부분도 그 지금 범시민위원회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 한경대 추진위원회 한경대 측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주도적으로 좀 네. 활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주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이제 우수 정책 사례 혁신 투어 다녀오셨는데요. 추진 실적 보고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종합평가 공동지표를 14개에서 25년도에는 23개로 확대를 해서 평가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평가 계획을 수립을 25년도 4월에 하셔가지고 중간 점검을 7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그 읍면동 공동지표 평가 중간 점검한 결과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시민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 1동, 2동, 3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동, 3동이 같이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3동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동을 가다가 2동을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삼동은 너무 과부하라는 겁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좋게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 공동 지표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 드리고 이제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목소리 작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단어를 자율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자율조정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까? 국소별로? 그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자율조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이제 그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는 있고 또 그 여건이 있으니까 그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공공의대 유치 관련해서 그 총사업비가 3,616억이지 않습니까? 혹시 안성시에서 이 금액 중에 재정 지원이 정해진 게 없겠지만 예, 현재까지는 계획은 있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공공의대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건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제 국유지나 국공유지라든지 또 향후에 그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법령이 일단은 마련이 돼야 되고 좋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유치도 될 수 있고 유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양쪽 네. 다 방안을 다 갖고 계세요? 유치 안 될 때를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안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쭉 가다가 혹시나 네. 그런 다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유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도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자세히 여쭤보면 이제 유치 예정지가 한경대 지금 보면은 환경대에서는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여기 명시된 거는 3군데거든요. 예, 2군데. 예. 혹시 여기에 지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개발 가능합니까? 물론 절차대로 하면 되겠지만 네,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안성 용도 지역 현황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이제 이 질이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성의 임야하고 농업진흥지역 또 상수 보호구역 합하니까 58.9%나 됩니다. 개발 못하는 땅입니다. 네. 뭐 아까 이렇게 상수 보호 마찬가지입니다. 12.7%인데 이거를 제하고 할 수 있는 거 해보니까 28.3% 정도에서 또 뭐 녹지 공간에 좀 있고 안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건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도 개발이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 땅은 지금 그 한경대에서 후보지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땅은 지금 한경대에서 만약에 설립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지금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에 이제 의사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현재 있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금 현재 후보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건축까지 하는 거는 거의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신산단의 경우를 보면 네네. 애초에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확인했다면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지목도 보고 또 가능성 유무도 따져갖고서 이렇게 절차들을 했다면은 너무 쉽게 될 수 있을 거를 좀 안타깝다. 혹시나 이곳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절차대로 잘 보시자고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군수 관사 모델 이제 어차피 전략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니까 업무 추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문화관광과에 제가 자세히 또 질의 드릴 겁니다. 네네. 군수 관사 리모델링 이제 건을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군수관사가 시작됐습니까? 그때 건립이 몇 년도 됐죠? 한 1914년 됐나요? 제가 연도를 잘 네, 좋습니다. 기억이 그래서 제가 원주를 갔다 오니까 원주 그 강원 가명이라고 이제 있는데 관찰사 계신 곳이 이제 1395년도에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에 그만한 그 견줄만한 역사적인 가치 있는 보물이 있나 보니까 극정루가 1362년에 그보다 30년 전에 벌써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안성 그때 수령인 신인도 씨가 신인도 그분이 세웠고 1398년도에 이제 정수홍 수령이 극정루한 명칭을 정했거든요. 이건 이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명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데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군수관사도 필요합니다. 하시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가치가 굉장한 거를 빼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아쉽고 원주 가면 갔다 오니 그때 실제로 가지 못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 뭐 500년씩이나 됐으니까 뭐 저희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극정로도 500년 된 거죠. 물론 장소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런 게 좀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도 지금 위치를 어디다 하냐, 저기다 하냐, 여기다 하냐가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갈라지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제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근데 박물관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혹시 안성에 역사적인 그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겉에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자니까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혹시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그런 분을 좀 감안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또 나왔거든요. 저희가 요즘 또 산업진흥원도 또 같이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저는 하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집중하자는 거죠.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에너지만 낭비되고 이방에 하나 집중해서 저희도 하나 정도 심도 있게 해서 밀어주고 싶은데 같이 다 올라오니까 안성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세수 줄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 생각 좀 있으세요? 그럼 하나는 해주실 건가요? 저는 충분히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면. 네, 좀 저희가 그 공약사항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있으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면 이제 또 효율적으로 이 개발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성시의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 두 개가 다 필요하냐?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도 적어도 그 저희가 그 설립을 해달라고 그러는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있어야 지금은 조금 버겁더라도 길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주 누구나 들으면 아주 쉬운 말인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좀 이해가 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이거 다 풀거나 못 풀면 그냥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푸는 순서는 어려운 거부터 잡으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거 하나만 잡고 계속 노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먼저 쉬운 것부터 풀고 마지막에 어려운 거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지만 너무 이 상소 보호교육 규제 개선에 너무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또 풀어놔서 이건 어차피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네. 선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몰입도도 좀 차별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적이 아니고 그냥 제언이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이건 성과 업무 보고 실적
관련한 자리인데 매년 똑같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매년 똑같아요.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똑같은데 이 유천치수장이나 도시공사나 사실 여기에 들어갈 내용도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지금 안성시에서 도시공사 설립이 의지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최종 보고의 이후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손 놓고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든 뭐 여소야대라서 상황이 어떻든 다른 지자체도 여소야대는 충분히 많고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의지가 안 보인다. 저는 이제 도시공사는 사실 안성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당 의원으로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공사 관련한 해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이제 뭐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는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저희가 2월 달까지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까지 했고 의회에 이제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특위의 상정조차도 안 해주시는 의원님들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 그 좀 지난 궁금합니다. 3년 동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유 발언도 2번을 했고요. 시정 질의도 1번을 했고 지금 여당으로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3년 가까운 시간을 도시공사 찬성하는 데 의견을 계속해서 냈던 건데 그 이후 1년 동안은 한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 뭘 했냐가 핵심이 아니고 이제 손을 놨냐 그렇지 안성 않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최종 보고회 이후에도 제가 최승혁 의원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봤었고요. 사석에서 그리고 최호석 의원님한테도 상정을 해줄 건지를 여러 번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이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정을 하고 이렇게 울며불며 해야 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지는 좀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서에는 이 책장에는 사실상 전략기획 담당관은 예산 관련된 사업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됐다고 봅니다. 이게 24년도 뭐 총 본예산 중에 미집행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2월금은 얼마나 있는지 좀 지금 연말 다 다가오는데 그 정도는 좀 적어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네, 네. 세웠잖아요. 지금 이제 10개월 가량이 됐는데 이 총 예산 중에 2월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미집행 사업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적어놓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체가 저희가 이미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실적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담겨 있기는 하고 그런데 뭐 아니면은 추경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릴 때 그 추경 시점에서 뭐 집행한 거를 제출을 한다든지 그거는 어떤 그 업무 실적에다가 담는 게 난지 예산 보고를 할 때 담는 게 난지 그거는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 업무가 인구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정책 기본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던 건데 네. 그 제정 후에 좀 어떤 뭐 사업이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지난 해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3월에 조례 제정을 했고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계획을 사실은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에 맡긴 것만큼은 또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는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언제 나올까요? 그게? 저희가 지금 계획은 11월 중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좀 저희한테도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했던 건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잖아요. 네. 이 공모사업 관리조례는 시행 계획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을 제출을 하고 공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또 담겨진 내용이 전년도에 공모사업 실적 분석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저희가 24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던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안성시가? 24년도에요. 팀장님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 평가 좀 하셨나요? 분석을? 예,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는데 부서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보고를 각각 부서별로 드리는 방향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아니 저희가 진행되고 조례에 있습니다. 담았잖아요, 이 내용을. 저희가 공모 사업을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저희 안성에 맞는 사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평가해 보자. 저희가 정말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할 만큼 필요한 사업이었는가를 보기 위한 사업 조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좀 각별히 좀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외부 평가 관리도 지금 전략기획 담당관실 있잖아요. 네. 그 정부 평가랑 시군 종합 평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 지금은 그 외부 평가가 그 시군종합 평가하고 그 정부합동 평가가 평가가 내년도에 나오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는 9월 달까지 한 평가를 한 12월 정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1년치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최종적으로는 한 4월 정도에 최종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뭐 이게 접수가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홈페이지 상인데 건수가 적어서 1년간 한 5건에서 10건 내외로 적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5건, 10건 정도? 뭐 답변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비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는 예산이 1조 살짝 넘는 좀 소규모 지자체로서 국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 국비 공모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 지방 정부 중에서도 지방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도상으로는 저희 수도권인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소외받는 게 아닌지 이 수도권이지만 굉장히 저희가 국비 도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정부의 방향이 지방 균형 발전에 맞춰져 있다면 저희 안성시에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악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겠어서 이거는 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실제 그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안성시가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하는 게 저는 참 애석하게도 정치력 하나 없는 시장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실제
그 동신산단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SK 상생협약 당사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거라고 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주당에 있고 그 연속성을 가진다면 이게 경기도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농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날 거라고 혹시 상상을 하셨습니까?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뭘 했냐는 거죠. 예? 거기 혹시 경기도에 찾아가서 몇 번이나 찾아간 횟수나 있어요? 시장님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다니고 그럴 때 경기도를 쫓아가서 정치력을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답변을 좀 해보세요.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풀었어야 되는지 경기도를 몇 번이나 가셨냐? 이거 관련돼서. 그거는 저희가 업무 실적 보고를 하는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장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오고 따로 있으니까 하셨으면 말씀을 좀 좋겠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 그 안성시 의장님도 그 경기도 그 농업정책국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어요. 혹시 이거는 그 안성시에서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에?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안성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여기 와서 뭐 특별하게 이걸 어필하거나 한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를 봐서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결과가 이제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까지 그렇게 다 그 노력이 뭘 노력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저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도 도대체 그 노력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 좋습니다. 이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최승경 의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안성시 의회하고 우리 그 시장님하고의 대척점 여기 당이 틀리니 그러면 도대체 안성시 의회에 도대체 어떠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어떠한 협의나 어떠한 협상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좀 해결해 줄 테니 이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있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정상인 게 아니라 정치는 현실인데 그런 내용도 다 빼버리고 해달라고만 하면 장땡입니까 이게?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는 거를 지적했는데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최종 보고회를 받으시고 아무 의견도 뭐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수정을 해라 이거 방향을 바꿔라 이런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 문제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내가 그 우리 저 안성시의회에서 그거를 전략기획 담당한테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설득해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뭘 어떻게 해? 아니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고 그러면 개선도 못 하는 하고 거죠. 해명을 하고 이럴 텐데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하라는 건지 아니 뭔가 그거를 잘못된 걸 그거를 얘기를 제가 그 전략 이걸 꼭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냐면 보고를 드렸으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불만인 건지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입니다. 뭐냐면 정치가 솔직히 뭐 지금 우리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선출직으로 단체장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원들을 뽑아 놓잖아요. 이거 정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쟤네들이 안 들어줘.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진흥원도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산업진흥원이 갈 수 있을지를 어필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뭐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니네들 반대하니까 반대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안 하면 돼. 이런 개념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뭘 하려면 아니 저희를 설득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경 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관련돼서 저는 좋습니다. 뭐 서명 받고 뭐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한경 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우리가 꼭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공공의대에서는 그 일반 의대에 있는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기피하고 있는 그 필수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나 뭐 응급학과 이런 기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까지 같이 이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의료 쪽으로 열악한 지금 더군다나 안성에도 그렇지만 경기도에 이제 그 공공의대가 없으니까 수도권이 가깝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제 지금 불이익을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도 최남단 또 동부 쪽 뭐 여주 이천까지 조금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공의대를 한경계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다 아니면 이제 공공의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냐면 공공의대는 원래 수도권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그 단점은 뭡니까? 단점.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 발목을 잡는 게 수도권이라는 이유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라는 이유가 이제 가장 이제 불리하지만 대신 저희가 어필하는 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환자도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서 그 서울이 가깝고 이런 거는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환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수도권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경기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충청권이라든지 중부권에서도 다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도권이 단점이긴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수요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건 이게 애초에 공공의대 이 추진 방향이 안성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이 아닌데 지금 억지로 지금 뭐 법도 좀 바꿔보고 네. 그다음에 그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뭐 남부권 북부권 이런 의료 혜택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한 뭐 공약사항이나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맞물려서 지금 어떻게 됐든 공공의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회의원조차도 우리 그 안성시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이거 되게 미온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원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사석에서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대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하여튼 날벼락 같은 얘기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단 현실을 이제 말이죠. 감안해야 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상태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안성시에 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들었잖아요.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공공의대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단순하게 저 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명 받고 하면 되는 건지 이거를 좀 판단을 좀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그 공공의대 유치 그 이제 뭐 시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를 저는 좀 해답을 그래도 이 시민들이 할 게 아니라 이제 시 차원에서 좀 해줘. 이거 우리 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방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연구 용역을 하든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해법에 관련돼서 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이건 좀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죠. 지금 송전설로도 지금 범시민 대책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들으면 또 범시민 대책에서 난리 나겠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 LNG 관련된 건 SK LNG 관련된 거는 보도에도 나왔지만 내년 2월 달이면 착공이 돼서 뭐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뭐 서명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범시민 대책위에서 어떤 뭐 계획이나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 거의 지금 뭐 성전설로도 마찬가지지만 서명운동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해서 엊그저께 보니까 성전설로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이가실 의원님하고 황윤 의원님도 올라가셨던데 저 용산에서 네. 기자회견 한 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좀 획기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선도해서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는 저희도 것도 좀 필요하지 지금 않을까 계속 싶어요. 비대위하고 이제 네. 적어도 주 1회 이렇게 만나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시위를 하던 뭐 가서 항의를 하던 이게 이제 그 지식이 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제 각 과에서 환경과나 이런 과에서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일정은 잡혀 있어요. 뭐 그 환경연합 단체들을 만나서 그분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반대하고 이런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안들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이제 반대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그 환경연합 단체들 이렇게 만나는 계획들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안성시가 이게 하여튼 많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 거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에서 계속 또 안성시 근처에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남사도 또 그런 거잖아요. 남사도 거기는 또 LNG 발전소 계속 더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화장장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다 지금 인근에 안성시 인근에 다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 좀 답답하긴 한데요. 저희도 이제 종합적인 좀 대책을 좀 이게 뭐 범시민 대책이 해서 진행되는 거 외에 안성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들어서 그래서 지금 주광경국장님을 이제 그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선로도 잘 아시다시피 뭐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입지선정위원회 뭐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 뭐 전기 발전법 보면 뭐 그냥 한 걸로 한다 뭐 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견은 제출하지만 의견 제출이 안 됐을 때는 또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막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혹시 좀 법이 바뀌어서 그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게 9월 네. 9월 16일자로 이제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게 보상도 되게 이제 강화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기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를 하는 게 나은 것인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송전설로 지금 가는 게 그 특별법에 포함이 됐어요. 10월 중순 그 정무회의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범시민 대책위도 상당히 이제 이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황이.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한전하고 또 이제 후원 뭐 계약도 뭐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상태들이 이제 좀 점검은 좀 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네. 일자리 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범시민 대책위 분들 그 단체들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동력이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런 거를 뭐 이제 시에서는 좀 체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그래. 부분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성시는 솔직히 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안성시 차원의 대책을 반대를 할 건지 협상을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해서 용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TF에서 네. 어느 정도는 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송전솔로 LNG 그 범시민 대책이랑 TF팀 만들어서 회의 매주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네, 전략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회의하신 건가요? 네 차례 네 차례? 네 차례 정도 하신 네, 건가요? 네, 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좀 결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아실까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행부가 그 범시민 대책이랑 뭐 계획이랑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와서 네, 의회가 아직 결합은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TF팀 운영하면서 나온 어떤 성과들이 있는 걸까요? 그거를 딱히 이제 그 TFT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를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님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결합은 하셨지만 의견도 다르고 서로 갑자기 이렇게 뭉쳐지다 보니까 의견도 되게 잘 안 맞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TF팀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네. 매주 진행된 회의 내용이 한 장짜리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의 네네. 그런 의미는 있어야 된다. 네네, 어떤 그쵸. 진척은 있어야 네. 된다.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저기, 진행이 되는지를 네.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네네. 비대위를 지금 소관하는 부서가 행정과에서 네네.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네. 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쯤 의회가 같이 결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전력망 특별법 때문에 보상액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민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건데 네. 안성시나 안성시 의회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상 액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송전망이나 송전탑을 찬성하거나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안성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 이 송전망이나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삼성 남사의 그런 국가 산당 같은 것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네. 흔들림 없이 계속 알려줘야 되고요. 시민 대책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을 아까 이제 최우섭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우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끌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성시에 TF팀 꾸려서 같이 가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범시민 대책위가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TF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투쟁 계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를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안성시가 얼마나 결합을 하고 의회는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 내용까지도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의회도 대표를 뽑아서 같이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서별 예산 편성 한도제를 25년에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요거를 실행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링제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25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에 네. 25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서 너무 기준도 다르고 하다못해 일반 운영비에서도 다 부서별로 같은 상황에서 너무 다른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건드리고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 자체 사업에 올해처럼 그렇게 아주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실리행을 좀 도입을 해보자. 이제 예산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고 조금 더 떡 자르듯이 그렇게 똑같이 자르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여건에 같은 상황에서는 좀 공정한 이 예산의 배분 또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건드려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자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자체 사업은 보조 사업 국도비 보조가 아닌 사업을 지금 그럼 자체 전액 사업이라고 시비로 표현한 하는 겁니다. 사업이 네, 지금 여기 4,656억 원 자체 네. 사업이 그게 전액 네. 시비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근데 어쨌든 이 자체 사업의 형평성이나 부서별 이런 걸 생각해서 실링을 주신다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부서별로 어느 정도 다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한다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한데. 실링 자체가 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 담당관이 지난해에 예산이 100억이었다. 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줄어드는 사업, 늘어나는 사업
그다음에 집행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자아대고 당연히 자르는 그냥 것처럼 하시진 그렇게 하는 않으셨을 거- 예.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쭈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26년도 안성시가 예산 네. 편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정 방향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26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민선 8기 시정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사업들은 마무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이관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정말 이 주민들의 수혜가 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넓게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위주로다가 지금 그렇게 담고 있고, 굳이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서별로 추진하는 비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부서마다의 또 생각들은 당연히 있을 건데요. 네. 그 부서에서는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안성시 그렇죠. 전체를 네, 보고. 네. 그럼 이 안성시 전체를 보는 역할은 전략에서 하거나 시장님이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26년도에 안성시 예산 편성은 예를 들면 도시경제국 예산은 확 줄였고 뭐 복지국 예산은 확 늘렸습니다. 왜? 시민들에게 복지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고 복지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저희들은 답변들이 있어야 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서별로 여기가 무슨 그 민주적인 공평성을 두고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지역도 공간도 아닌데 그런 거는 너무 좀 내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국별로 어디를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줄이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예산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존에 이제 유지하던 것들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다 하던 일들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고 매년 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옴짝달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정의 변화라든가 어떤 큰 물줄기나 흐름을 만들어 내려면 충분히 이 정도는 매년 모두가 머리를 쌓아서 맞대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보자.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 늘 하던 것들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념들을 새롭게 갖춰야 이게 공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매년 하던 대로 하면 특히 전략에서 그런 브레인을 좀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단순한 그렇게 실링을 나눠서 알아서 거기서 자율 조정해라 이러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예산 편성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는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주민 참여 예산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제가 2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들 20몇 가지를 쭉 봤는데요. 이게 보면 당연히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을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뭐 CCTV 설치라든가 또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또 뭐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이상이 뭐 꽃길 조성, 터널 조경 사업, 메타세카이어 길 조성, 산책로 조성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저는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제의 원래 의도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주민 맞습니다. 참여 예산제가 뭐 저 예산 학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역별이나 늘 그 지역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 밖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획기적으로 좀
계층별, 세대별로 좀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들 한 그룹 모아서 거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아놓고 청년들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하면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좀 그 기준을 달리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로 뭐 이렇게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전략에서도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취지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한하는 게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 맞냐. 근데 어쨌든 이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기왕에 제한이 들어온 것들은 이제 또 심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 이 대안 같은 거 좀 계획하셔서 네, 한 번쯤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 진척 내용 같은 것도 좀 네. 알려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신가요? 최우섭 의원님 뭐 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어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다 그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네, 계획 내용 네. 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